네, 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등교하는 주간에 수업을 이미 마쳤지만 꽤 몇 학생들이 이제 영상 제작을 부탁해서 환율편을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개인적인 선생님의 생각으로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실제 수업이 좀 부족해서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더 만들어 달라는 건가, 이런 약간의 자괴감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율 같은 경우는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1부, 2부로 나눌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환율의 의미에서부터 환율에 영향을 주는 수요와 공급 요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98페이지는 내용을 할 건데요. 사실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필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필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래도 혹시 그 등교 주간에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필기는 다시 똑같이 한번 수업 시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고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당당하게 한국 돈을 내게 된다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환전을 해서 그 나라 돈을 지불을 해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두 국가의 화폐를 교환하게 되는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 그래서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좀 필기를 할 건데, 이제 칠판에다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조금 넓은 공간에 빈 여박에다 좀 필기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한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필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여기다 백지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1달러가 1000원, 그리고 일본 돈 1엔은 우리가 이제 10원에 해당하는 돈을 교환해야 될 것인데, 일단 요 얘기, 환율이란 얘기가 아까 교환 비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는 1000원을 가져와야지 교환을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화폐의 교환 비율을 우리는 이제 환율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러 한 장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0원을 지불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라는 말, 이 환율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달러의 가격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정확히는 이제 달러의 가격이라기보다는 외화의 가격이라는 말이 맞는데, 선생님이 그냥 환율 수업에서는 외화라는 말 안 쓰고, 그러니까 외국 돈을 의미하는 외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로지 달러로만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달러의 가격이라고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두 화폐의 교환 비율이자 혹은 달러의 가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환율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필기를 하자면은 1달러에 1000원이었던 달러가 이제는 바꿔져서 2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반대로 500원이 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서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여기 밑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래는 1달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1000원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2000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교환 비율, 두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은 예전보다 더 증가하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오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려가는 게 될까요? 그렇죠. 환율은 여기다 써볼게요. 환율이라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우리가 상승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예전에는 1달러를 얻기 위해서 1,000원만 지불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2,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달러의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 싸졌다기보다는 비싸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값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란 요 말 자체가 곧 환율을 의미하니까 역시나 환율이 올랐구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이해되겠죠? 교환 비율로 설명하나 달러의 가격으로 설명하나 요 상황의 변화는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이제는 1달러가 500원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달러가 500원이랑 교환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교환 비율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또한 1달러 한 장이 500원이니 이제는 1,000원 가지고 두 장의 달러를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달러의 값은 옛날에 비해서 조금 저렴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환율이 똑같은 색깔로 해볼게요.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환율이 상승했다, 하락했다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어려운 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화의 가치 한번 여기 필기를 해볼게요. 원화의 가치.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원, 100원, 1000원 쓰듯이 우리나라 돈을 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화폐란 뜻이거든요.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 잠깐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원화라는 것은 우리 돈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위에 거부터 요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1달러를 1,000원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상승했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는 1,000원 가지고는 몇 달러를 살 수 있냐면은 0.5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1,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돈이 0.5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예전보다 이 1,000원이라는 것의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옛날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구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건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달러의 값이 상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즉 미국의 돈의 가치가 올랐으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져야겠죠. 이 두 개가 교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반대로 이 상황 환율이 하락했을 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는 1,000원 가지고 우리가 한 장의 달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1달러 500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1,000원 가지고 우리는 이제 2달러를 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 1,000원의 가치는 옛날에는 한 장의 달러를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두 장의 달러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동시에 상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환율의 의미 그리고 이제 환율의 상승, 하락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교과서의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필기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 98쪽의 이 부분에다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율은 일반적으로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된 자국 화폐 가격을 표시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미국 화폐 1달러를 우리나라 화폐 1,100원과 교환할 수 있다면 환율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었을 때 우리 환율의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이 부분 볼 건데 여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 건데
외환이란 말이 나옵니다. 외환. 사실 외환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외국 화폐예요. 외국 돈이란 뜻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번 환율 단원에서 수업할 때는 외국 화폐라는 말을 그냥 거의 달러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외국 화폐는 거의 달러밖에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외국 화폐란 말, 외환이란 말 나오면 그냥 다 지워버리고 달러라는 말로 바꿔서 공부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환이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달러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도 환율이라는 것은 외환,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이 부분, 이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러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이 그래프처럼 생긴 거는 이제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달러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달러 시장에서도 수요 곡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 시장은 우리가 이제 외환 시장 즉 달러 시장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시장이 어딨냐? 그러니까 달러를 거래하는, 달러를 사고 파는 곳이니까 예를 들자면은 환전소, 공항에 있는 환전소가 아마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전 세계 모든 환전소를 뭐 합치면 달러 시장이 될 텐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치자면은 환전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여기 세로축은 거의 항상 가격을 썼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여기 환율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아까 뭐의 가격이었냐면은 달러의 가격이었죠, 달러 가격.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여기 가로축에는 거래량이 되어 있는데 외환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외환이란 말 지우고 그냥 달러의 거래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달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달러를 이제 사야 된단 말이지, 여행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1달러가 2,000원일 때 구매를 하겠어요? 아니면 500원이 됐었을 때 구매를 하겠어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여행 갈 건데 1달러가 2,000원일 때 환전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500원일 때 환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달러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갔었을 때 조금 더 쌀 경우에 우리가 달러를 구매하고 싶겠죠? 그렇다면은 달러의 가격이 지금 세로축에 나와 있는데 달러의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렴해지면 더 저렴해질수록 우리 사람들은 더 달러를 많이 사고 싶어 하겠네요. 더 많이 구매하고 싶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이만큼일 때 요만큼 사고 싶어 했었고 가격이 이만큼일 때 요만큼 사고 싶어 했었고 이런 점들이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이 점들을 쭉 이어보니 달러 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이 곡선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우하향하는 곡선은 왜냐하면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이 저렴하면 더 많이 구매하는 것처럼 달러 시장에서도 달러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달러를 많이 사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공급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이라고 이제 한국인들에게 달러를 팔 겁니다. 이제 미국인 입장에서 1달러를 팔았을 때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500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 언제 팔고 싶을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미국인들이 만약 한국인들에게 달러를 팔 때 2,000원이면 좋을지 아니면 500원일지 좋을지 500원이면 좋을지 그렇죠? 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한 장을 줬었을 때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2,000원일 때 팔고 싶겠죠. 그렇죠. 즉 그래서 반대로 환율이 이제는 높을수록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공급량들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면은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될 거고요. 이걸 쭉 이었더니 우상향의 곡선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이 그래프 역시 우리에게 친숙하죠. 일반적인 물건, 상품에서처럼 가격이 비쌀 때 더 많이 팔고 싶어하는 모습이 달러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달러 시장에서의 수요 그리고 공급의 그래프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달러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곡선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가를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놨길래 선생님이 그냥 추가로 설명해 본 거였고요. 이제는 교과서부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쳐볼게요. 외환 시장에서, 즉 달러 시장에서 환율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다가 한번 줄을 쳐보고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즉 환율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살펴볼 건데, 이제 오프라인 등교 수업 때는 이 정도 수업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지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유인영 씨 드립을 쳤던 것 같아요. 되게 창피한 이야기인데 물론 모든 반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잠깐 이제 화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앞에 우리가 4단원에서도 어떤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제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요 요인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외환 시장, 즉 달러에서도 어떠한 요인이 공급 요인인지, 어떠한 요인이 수요 요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지금 알려줄 건데 일단 수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수요에다가는 우리가 아웃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아웃. 수요는 아웃. 일단 공급은 나가는 거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한번? 수요에다가 선생님이 영어로 아웃 나가는 거, 공급에다가는 들어오는 거 인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요인을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돈이 나가게 되는 것 아웃,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은 수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인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를 조금 이어볼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도대체 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외환의 수요와 관련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라는 것 여러분들 여기다 필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수요라는 것은 구매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달러 시장에서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왜 필요로 할까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지갑에 달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달러가 없냐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구매한다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즉 사용하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달러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사실 국내에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거의 해외에서 사용을 하겠죠. 아니면 해외에 무언가를 위해서 돈을 쓰겠죠. 그렇다면은 즉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 달러들은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로부터 그 달러가 유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 요인을 선생님이 이렇게 아웃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본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샀고 그래서 달러를 쓰다 보니 결국 그 돈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더라 이런 내용인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국 상품의 수입입니다. 수입.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이제 해외 직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제품들을 우리가 달러로 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달러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사용하다 보니 결국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더라라고 해서 수입이 이 아웃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수입은 수요 요인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가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해외 여행 가게 되면은 환전을 해서 바깥에 나가서 돈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역시나 돈이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겠네요. 즉 아웃에 해당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가 바깥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역시나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 유학 나가게 되면은 그 학교에다가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뭐 등록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쪽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결국에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더라. 즉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곧 바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외환의 수요, 즉 달러의 수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공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급의 이야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공급은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이란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공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은 어떤 게 있느냐 예시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해외에 팔게 됩니다. 해외에 팔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한테 돈을 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달러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은 돈이 들어오는 경우네요. 그래서 공급 요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이 유치라는 말이 뭐냐면은 저번에 이제 어떤 학생 얘기했지만 이제 영구치 유치 요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유치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홍보해서 데려온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을 사용하겠죠. 관광 왔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이 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돈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돈을 투자를 하려면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돈이 들어오는 공급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차관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차관 옆에 잠깐 줄 한번 쳐볼게요. 차관은 무슨 뜻이냐면은 공적 기관에서 정부나 공적 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말한대요. 돈을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오는 거겠죠. 돈을 빌려온다. 돈을 빌려오게 되면은 달러가 우리나라로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차관 도입도 돈이 들어오는 경우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도 공급 요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웃과 인을 기준으로 수요 요인 4가지, 공급 요인 4가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수요에 해당하는지, 어떤 것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활동 1번과 2번을 풀고 나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첫 번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1번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운동화를 대량으로 수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운동화를 수입했다. 이 베트남을 편하게 베트남 미국이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미국이라고 바꿔보고 미국에서 운동화를 대량으로 수입했다면은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이겠어요? 나가는 경우겠어요?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네요. 그렇죠? 아웃에 해당하겠죠? 아웃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수요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어디까지 요구하는 거냐면은 이게 과연 증가하는 경우인지 감소하는 경우인지 여기까지도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수입을 하긴 하는데 이전보다 대량으로 수입을 한대요. 그렇다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죠. 두 번째,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 우리나라로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나가는 경우예요. 들어오는 경우일 테니
곧 공급일 것이고 그 숫자가 옛날보다 늘어났다고 했으니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우리나라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어학연수를 나가기 때문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돼요. 그렇다면 돈이 나가는 경우니까 아우시겠죠? 수요 요인에 해당할 건데 그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긴 하는데 수출한다면은 물건을 주고 그 나라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니까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급 요인이겠죠. 그런데 그 수출량이 옛날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요인까지 밝혀는 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과연 각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모습이 나타날까까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앞단원 4단원에서 이 수요 공급의 변화를 배우면서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전에 있는 영상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수요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수요가 증가했어요. 증가하게 되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안 이쁘다.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비해서 환율은 이만큼이었던 것이 옛날에 이만큼이었다면은 이제는 환율이 요만큼까지 올라가게 된 거니까 환율은 상승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그래프 말고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달러를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물건이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달러 역시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공급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른쪽으로 한번 그래프를 이동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환율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내려가게 되네요. 그렇죠? 요거 그래프로 설명한 건데 만약에 이거를 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의 양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달러가 굉장히 흔해진 것이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락하느냐? 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달러를 찾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별로 안 필요로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면은 달러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말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굉장히 귀하겠죠. 그래서 달러가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예로는 IMF 때 달러가 굉장히 부족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설명 일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2부에서도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